이동영의 촉 시간입니다. 오늘은 프로촉 가이드 김영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하러 제가 오는 길에 1층에서 김남국 의원이 있더라고요. 예. 그 이재명 후보 수행 단장인가 그렇죠? 수행실장. 수행실장. 예. 입구에 와 있어가지고 오늘 이재명 지사가 YTN 출연하나 봤더니 TV 토론회가 있었더군요. 예. 1층 공개홀에서 TV 토론을 하고 있고 어제 제가 보니까 1층에서 뭘 하길래 뭐 때문에 저러나 했더니 어제는 예행 연습인 것 같고 YTN에서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YTN에서 중계하는 것 때문에 우리 방송도 평소보다 3분 30초 정도 늦게 시작했습니다. 그래요. 출연료도 그만큼 깎이는 건 아니겠죠? 그건 아니겠지요. 알겠습니다. 다행입니다. 사실 오늘 5시 왔는데 TV 수중계를 하기에 야 이거 오늘 불방 아닌가? 내 연락을 못 받은 거 아닌가 했는데 어쨌든 다행입니다. 그냥 계속 중계해도 괜찮은데 사실. 자 오늘 토론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세요? 토론 자체가 어떤 판세나 국면 전환에 큰 변수가 되던가요? 없습니다. 없어요? 예. 그러니까 토론에 좀 들어갈 때는 많은 분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고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결정한 뒤에 TV를 보기 때문에 내가 찍을 사람이 못해도 잘한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안 찍을 사람이 잘해도 못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TV 토론을 크게 움직이진 않는다. 사실 또 토론을 너무 잘하면요. 저 사람 말만 잘한다 또 이런 이미지가 그럴 수 있어요. 이렇게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또 논리정연하게 얘기해야 하는 한 두 가지 하여튼 큰 과제를 안고 토론장에 들어가야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지난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 토론할 때도 그 이준석 대표가 토론 잘하는 건 다 알지만 과연 그 선배 정치인들한테 그 예의 그 네 가지 없는 태도를 할 것인가? 그럼 태도 논란이 또 불거지거든요. 뭐 그런 것 때문에 TV 토론할 때는 많이 신경을 쓰죠. 근데 이재명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예비 토론 때 이제 처음 1차 경선 때죠. 근데 많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점수를 좀 잃었다. 난조를 보였어요. 사실. 그래서 아마 이번 토론회 때는 준비를 이재명 캠프에서 많이 했다라는 후문이 들리니까 뭐 결과는 좀 지켜봐야겠죠. 알겠습니다.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고요.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지사직 유지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혈세를 주유비에 쓰는 것 아니냐라고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의혹 제기를 했고 급기야 당 선관위에 신고를 했어요. 최근에 이 백제 불가론이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했죠.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경기도 혈세를 주유비에 쓴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을 이재명 캠프에서 당 선관위에 신고를 했습니다. 또 최근에 백제 불가론이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재명 후보 쪽에서 토론장 밖에서도 굉장히 좀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지금까지 계속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넘지 말아야 될 건 안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.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됐고 뭐 최근에 또 사실 박진영 이제 전 대변인이 이제 그만뒀으니까 박진영 전 대변인 음주 발언 같은 경우에도 상대 당 후보를 공격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만 지금 같은 당 후보들이 역공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 물러나는 그것도 뭐 한 달 전에 쓴 글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이재명 캠프로서 못마땅했겠지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경으로 모두 나온 것 박진영 같습니다. 교수의 음주운전 관련 발언은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. 또 음주운전을 합리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. 그건 분명한 건데 박진영 교수 역시 음주운전은 잘못됐다 이 전제로부터 그 글을 시작했어요. 게다가 또 글을 올린 시점이 7월 중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기 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두둔하려고 대변인이 이렇게 음주운전 범죄를 합리화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. 게다가 또 박진영 대변인 역시 과거에 이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또 법적 책임을 진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재명 후보를 두둔했다기보다는 본인 자신을 또 두둔한
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해석을 놨는데요.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재명 캠프에 치명타를 스스로 안겼다.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.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SNS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. 굉장히 한마디를 조심해서 해야 되고 특히 취중 SNS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. 그래요, 진짜. 예.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SNS를 안 합니다. 아예 안 하십니까? 아예 안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정치의 뜻을 두고 계십니까?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왜 SNS를 안 합니까? 사람의 미래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? 알겠습니다. SNS 말고 흠결을 잡을 데가 없을까요? 이동영 앵커. 예. 알겠습니다. 흠결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. 정치할 생각이 없어요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일단 그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경기도 혈세를 선거운동에 쓰고 있지 않다. 이런 점을 좀 분명히 했어요. 예. 예. 아니 이거는 그럴 수가 없죠 사실. 왜냐하면 지금 1위 후보기 때문에 다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데 네.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? 또 얼마 전에 또 후원금도 모았잖아요. 예. 거기 써야죠. 예. 후원금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. 자, 지금 이재명, 추미애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지도부에 대선 검증단 구성을 요청했습니다. 이제 음주운전 논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탈탈 털어보자. 이러면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대선 검증단 구성을 요청한 것 같은데요. 지도부는 이에 대해서 논의가 쉽지 않다면서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어요.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이게 뭐 당헌 당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걸 들고 온다. 거기다가 다른 후보 반대하는 후보가 있는데 네. 이거를 한다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리고 국민의힘도 하는데 우리도 하자. 근데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도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대선 검증단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당에서 대선 검증단을 꾸려서 거기서만 네거티브하고 장 외에서 안 한다. 그러면 모르겠는데 네네. 그게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대선 검증단이 네거티브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 장외에서는 후보들끼리 또 싸운다고요. 그러면 두 번 안 할 거를 두 번 네거티브 경쟁을 하게 됩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지난번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세게 붙었을 때 네네. 그때도 대선 검증단에서 붙고 그 다음에 장외에서 또 붙었거든요. 네네. 이거는 본선에 가서 치명타가 되는 거죠. 아하. 그래서 양 당이 대선 검증단을 만든다는 것은 본선을 생각했을 때는 자해행위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자,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대표 직속의 검증단을 만들겠다. 단장으로는 김진태 전 의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당내에 검찰 출신 이른바 율사 정치인들은 다 윤석열 후보 쪽에 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비윤석열이면서도 수사 경력이 있는 김진태 전 의원이 이 검증단장으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이게 제가 대선 검증단도 야당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또 이런 건데요. 김진태 의원을 이준석 대표가 함께 간다? 네. 이 대표는 계속해서 태극기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죠. 김진태 전 의원 지금 SNS 보니까 말이죠. 작년 총선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. 자, 사전투표 부정 의혹 제기하고 있죠. 예. 5.18 모독했죠. 거기다가 정강훈 목사랑 함께했죠. 또 뭐 태극기 집회 같이 했죠. 근데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했던 워딩이랑 완전 상반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그런 전 의원이랑 함께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당대표 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전 의원을 이렇게 대선 검증단의 단장으로 임명한다? 저는 지금 일단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견제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이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봅니다. 또 사실상 기술적으로도 예. 국민의힘 후보가 15명 내지 16명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. 언제 이걸 대선 검증단이 다 검증합니까? 그 대선 검증단이 15명, 16명 한꺼번에 다 불러놓고 두 번씩만 질문해도 토론이나 이렇게 끝날 텐데 어떻게 네. 검증한단 말입니까? 이준석 대표는 지금 령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그럴 위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예, 뭐 이런저런 압박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검증단 만들겠다. 예. 이 원칙을 천명한 것도 그렇고 또 국민의당과의 협상에서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 쪽을 강하게 안철수 대표 쪽을 강하게 몰아세우는 이 액션도 실상은 나 우습게 보지 말아라.
그럼요. 애송이 취급하지 말아라. 네.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보여지고요. 이렇게 하는 협상의 기술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자주 구사하던 것인데 그래요. 김 전 비대위원장이랑 이준석 대표는 뭐 지금까지 계속 예전부터라도 소통을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. 지금도 그러하다고 보세요? 좀 그러다 봅니다. 윤석열 전 총장 뭐 전격 입당과 관련해서는 견해가 좀 달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. 아니, 입당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였죠. 다만 언제 입당하느냐. 네. 이 대표가 화가 났던 것은 자기하고 조율하지 않고 자기가 자리를 비웠을 때 바로 입당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요. 그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저는 윤 전 총장이 노리고 이준석 대표가 부재 시에 일부러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냥 여의도 문법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네. 여의도식 정치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네. 그러니까 평생 검사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. 그러니까 일부러 이준석을 패싱하려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 대표도 아마 겉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화가 나겠습니다만 속으로는 또 어느 정도 아직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라는 또 이해 모드를 작동할 수도 있죠. 전격적인 입당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? 근데 그게 뭐 이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네. 원래 8월 초에 입당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났어요. 근데 그 보도가 이제 소위 말해 샜다는 거지 정보가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뭐 빨리 하자 이랬다고 하는 건데 네. 그렇다 이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검사 기질을 아직 못 버린 거죠. 검사들 수사 방향은 전격, 신속, 비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? 네네. 압수수색하는 것도 그런 거고. 예. 뭐 그렇다고 저도 보여집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국민의당 이야기 계속 한번 해보죠. 국민의당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.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철부지 애송이라는 표현을 서울시당 위원장 김윤 씨죠. 그분이 또 입 밖으로 냈고요.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대선에 독자 출마할 가능성을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. 진짜 독자 출마를 할지 말지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독자 출마한다면은 아무래도 이번 대선 박빙승부가 예상되는데 국민의힘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럼요. 상황이 되겠죠. 네. 뭐 독자 출마해서 3파전 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땡큐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네네. 독자 출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일단 과거처럼 안철수 후보가 국민 전폭적인 또 균형적인 전국에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. 네. 뭐 여론조사를 해도 지지율이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? 네네. 근데 대선은 머니 게임입니다. 엄청난 돈 돈이 게임. 들어가요. 네네네. 그럼요. 뭐 지난번 대선 때도 각 캠프가 500억씩 썼다는 거 아니에요? 예예. 이거 신고된 금액만. 그런데 15% 이상 득표를 못하면 그 돈 못 돌려받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럼 지금 안철수 대표가 네. 이번 선거에서 독자 출마하면 두 자리 퍼센테이지를 얻겠습니까? 지금으로 봐서는 어렵단 말이죠. 네네.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고요. 예. 또 이렇게 지금 뭐 거친 발언들, 애송의 표현 이거는 국민의당에 오히려 역풍 부는 거죠.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예전에 안철수 대표한테 손 내밀고 국민의당에 손 내밀었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왔을 때예요. 네네. 근데 지금은 안 나오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국민의당이거든요. 네. 근데 아쉬운 쪽에서 이렇게 세게 워딩을 하면 국민의힘에서 그거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? 안 받지. 이건 뭐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 이준석 대표를 실제로 애송이로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아니 듭니다.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인데 예. 그런 워딩을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거죠. 그렇죠. 예. 상대로서 존중하고 존중해야죠. 예. 또 게다가 또 갑인데 갑인데 너무 이렇게 짓밟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말이죠. 예. 그래요. 그 독자 출마할 가능성은 뭐 대단히 낮다고 봐야 되겠네요. 아니, 게다가 그러면. 지금 국민의당 대표 입장이잖아요. 네네. 그 대표에서 대통령 선거로 나가려면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, 대표에. 그러면 당원 당규 바꿔야겠네요. 그거 지금 안 되잖아요. 예. 그럼 어떻게 제3지대로 뭐 당을 다시 재창당한다거나 뭐 김동연 부총리 등등과 같이 손을 잡거나 네. 그게 쉽겠습니까? 그래서 네. 현실적으로도 전 독자 출마는 어렵다고 봅니다. 게다가 또 이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온다면서 그 대선 불출마를 또 언급했어요. 예. 예, 그렇기 때문에 또 뒤집을 말들이 많습니다. 예. 그래요. 이것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. 그 최재형 감사원장 오늘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2019년 명절 모임에서 국민 의례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아니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국민 의례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? 게다가 또 애국가를 4절까지 완창했다고 그러는데
정말 애국심이 투철하다, 국가관이 확실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너무 아니 죄송한데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우리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. 예. 청취자분들도 한번 예.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. 명절 모임, 가족 모임에서 네. 가족들 아니 누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데 네네. 다 모였으면 이제 국민의례를 하고 네. 애국가를 4절 부르고 그리고 나서 가족 모임 하자. 그걸 들었을 때 애국심이 투철하네?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? 저는 캠프에서 이거를 자랑삼아 공개한 게 이해가 안 돼요. 우리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? 네. 오히려 최재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옛날 그 국민의례가 부활하고 6시에 국회 하강식이 다시 되고 뭐 이런 거 아닌가? 그렇죠. 아니 21세기 세계 어느 나라에서 지금 이런 걸 합니까? 예. 아니 지금 공식 행사에서도 어떤 곳에 가면 애국가 뭐 재창 생략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지금 가족 모임에 이걸 한다. 글쎄요. 이걸 캠프에서 왜 이거를 자랑 삼아서 뿌려넣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. 사실 2015년에 그 당시 행정자치부가 태극기 이 개양식 이거를 부활하려고 했다가 뭐 갖은 비아냥을 들어가면서 시대상이랑 안 맞는다 이렇게 돼서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예, 아니 예. 요즘 올림픽을 보십시오. 과거에는 은메달, 동메달 세계에서 2위, 3위 했는데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울었습니다. 네네. 억울하다 울고 죄송하다 국민들에 죄송하다. 뭐가 국민들한테 죄송합니까? 전 세계에서 2등, 3등 했는데. 네. 근데 이번에는 다르잖아요. 메달권에 안 들어도 박수 치고 훌륭하다 그러고 우리 육상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괜찮다 그러고 네. 만족한다 그러고 예. 우리 국민들도 금메달 딴 거보다 4등, 5등 한 거 더 박수 치고 하지 않습니까?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네. 가족 모임에서 국민의례하고 애국가 4절 부른다는 걸 자랑 삼아서 캠프에서 뿌리는 게 캠프가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거죠. 그럼 사실 저 최재형 후보의 이름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또 어떤 분인지 그 홍보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장점을 부각시켜 보려고 홍보팀에서 나선 것 같은데 최재형 후보의 장점은 그거 아니라도 굉장히 많아요. 예? 그 뭐 친구가 몸이 아파가지고 학교 다니는 내내 업고 다녔다든가 그렇게 등하교를 도와줬다든가 네. 혹은 자신의 아들들 입양했다든가 네. 좋잖아요. 아직 네. 국민들 잘 모른다 그런 거. 네. 그런 걸 알릴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이게 뭡니까? 그래요. 근데 어쨌든 뭐 화제가 됐다는 점에서는 화제는 됐네요.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존재감이 좀 크지 않은 후보로서는 남는 장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게다가 오늘 최재형 후보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나서 YTN 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네. 출마 선언했을 때 기자들이 예. 조금 난감한 질문을 물어보면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. 더 공부하겠습니다.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. 준비가 안 되는데 대통령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? 네.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서 네. 어떻게 답변을 완성하고 나왔어야 된다. YTN 인터뷰를 보면 계속 단답형입니다. 네. 이 국민들이 조금 답답해할 수 있어요. 예. 그 전에 SNS로 어떻게 워딩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한 워딩은 사실 굉장히 좋았거든요. 근데 직접 이렇게 언론을 상대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.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. 지금부터 해서 언제 준비합니까? 글쎄 말입니다. 좀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. 예. 알겠습니다. 이제 최재형 원장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게 선거는 사실은 이기기 위한 전쟁 아니겠어요? 그렇습니다. 그렇다 보면 모든 전략가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어떤 걸 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최재형 원장이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었다. 네.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김용민 PD하고는 다음 주에 네. 뵙는 걸로 하죠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